한국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삼겹살,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미슐랭 셰프님의 레시피는 얼마나 다를지 총 이틀에 걸쳐 만들어본 토마스 켈러 셰프님의 삼겹살 레시피, 수비드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서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미슐랭 셰프님의 삼겹살을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삼겹살은 다들 알잖아요. 그냥 구워 먹는 게 좀 제일 맛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미슐랭 셰프님의 삼겹살은 그거보다 더 맛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감기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뭐부터 하냐? 계량기 같은 데 나갑니다. 일단 고기를 염지할 물을 만들어주는데 물 1리터, 잘못 봤나? 80g? 개짠 거 아님? 1리터에 80g이면? 80g이면 거의 한 8%인 거잖아. 맞나 이거? 20g의 큐어링 솔트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익고 나서도 빨갛게 위에 준 성분이 들어간 소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큐어링 솔트 20g이면 소금 15g 넘게 나거든요? 총 75g. 그것도 진짜 많은 건데? 염도가 대충 한 7%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염도 계산을 좀 틀리게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는 좀 돼가지고 정확한 염도는 이렇습니다. 꽤 짠 편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제당 35g, 흑후추 딱 2알, 월계수잎, 양파, 당근, 그리고 원래 릭이라고 서양식 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없어가지고 대파 넣어주겠습니다. 소금과 설탕 한번 잘 녹여준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 채소들에서 물이 나오면서 염도가 조금 내려가긴 하겠네. 근데 그래도 아무리 내려가도 진짜 한 6%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고기의 간을 확실하게 배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저번에 5%로 염지한 우엉 먹었을 때 그렇게 짜진 않았거든요. 좀 가늠이 안 되긴 하네 이건 좀. 잘 녹으면 여기 삼겹살, 아니지 오겹살. 책에서는 그냥 포크 벨리라고만 하거든요. 서양에서는 삼겹살, 오겹살 나눈 것 같진 않아요. 레시피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또 나중에 껍질이 벗겨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 오겹살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사실 오겹살을 샀는데 좀 열받는 게, 보여? 이렇게 해서 12시간 염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염지한 삼겹살이고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삼겹살을 염지를 해본 적이 있긴 하네.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근데 염지를 할 때 야채들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양파, 당근, 대파 들어갔잖아요. 과연 이 향들이 고기에 배어들었나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삼겹살의 색깔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은 아니에요. 약간 좀 오래된 고기 색감이긴 하거든요. 야채들 향 배네. 특히 양파랑 대파에서 나오는 그 화한 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향들이 고기에 배어들긴 하네. 이거 좀 신기하네. 지금 먹어보진 못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거의 7%의 염도를 넣었었잖아요. 과연 그게 간이 어떻게 될지는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좀 되게 재미난 거 찾았어요. 허브들을 넣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허브들을 그냥 넣고 진공 잡는 게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랩에 한번 감싸서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브를 그냥 넣으면 진공 상태에서 고기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만 향이 강하게 배어가지고 랩을 감싸서 고기에 닿지 않게 하면서 진공을 잡아야지 향이 골고루 밴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직접 해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임이랑 월계수잎, 흑후추 살짝, 이것도 약간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요, 여기서 끝을 잘라줘가지고 향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 2개 만들어야 되네. 지금 2덩어리잖아. 진공을 잡아줄 건데 삼겹살이 들어가고요. 아까 만든 이 허브, 뭐라 해야 되냐, 허브 팩이라고 할까요? 요게 들어가고요. 치킨 스톡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저번에 연어 레시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육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 좀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액체 들어간 거가 진공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조졌어요. 살짝 이 접합부에 수분이 닿으면 제대로 실링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실링이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엔 된 것 같은데? 비록 진공을 엄청 타이트하게 못 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액체가 들어가도 여기 허브들이 고기에 딱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 랩이 없었으면 이쪽에 확실히 향이 강하게 배이긴 했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개 진공 잡아줬는데, 저는 항상 삼겹살 같은 부위가 수비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살코기랑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지방이 부드러워지는 온도랑 또 살코기가 부드러워지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감사하게도 이 책에는 그 온도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82.2예요. 근데 제 수비드 기계는 그 소수점까지는 안 돼가지고 82도로 해보겠습니다. 진공이 살짝 덜 잡혀서 좀 덜 가라앉나?
이 정도면 나쁘지 괜찮네요. 그리고 장시간 수비할 때 또 해줘야 되는 게 이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해줘야 돼요. 이게 물을 계속 가열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덮어주면 물이 다 금방 증발합니다. 그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얘를 12시간 수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12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출근하자마자 확인하는 건데 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뭐 이렇게 봐서는 그냥 보쌈 같긴 하네. 자, 이제 가니쉬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오히려 이 고기 하는 것보다 가니쉬가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고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마음 같아서 고기만 하고 싶다. 이 셰프님의 의도대로 모든 걸 다 같이 먹어야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사과 껍질 제거해주고. 사과 상태가 아쉽네. 오늘 산 건데. 사실 사과 껍질 깔 때는 이 필러만 한 게 없어요. 돌려깎기 사실 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뭐 껍질 되게 얇게 잘 깔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볼러였나? 아마 그런 식으로 부르는 기물인데 얘로 이렇게 하면 동그란 모양을 잡으면서 까줄 수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손종원 셰프님이 냉부에서 비슷한 걸로 손질하시던데 이게 파인다이닝에서 이런 모양 낼 때 되게 자주 활용되는 기물이에요. 진짜 한 6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안 버리길 잘한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아진의 유품? 이렇게 약간 벌레가 파먹은 듯한 비율이 되는데 요거는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더 문제는 생각해보니까 사과가 하나만 있으면 됐다. 두 개다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갈변 방지를 위해서 이게 레몬즙 살짝 넣어줘가지고 아시죠? 사과 껍질 까고 밖에 오래두면 갈색으로 물들잖아요. 설탕이나 이런 레몬즙 같은 산미 있는 것들을 절여주면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파인다이닝은 계량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일정한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계량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이 파인다이닝 요리할 때만큼은 거의 다 알고 사는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25g, 그리고 설탕은 원당이죠, 원당. 그러니까 흑설탕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흑설탕도 25g, 25g의 물, 와인, 물, 설탕 1대1대1. 설탕을 한번 녹여준 다음에 얘네를 한번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플라스틱 용구에 뜨거운 거 넣는다고 댓글 달리는 거 있는데 이거는 내열 재질이에요. 전자레인지 돌릴 수도 있고 뜨거운 것도 담아도 되는 그런 용기예요. 차갑게 식혀준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사과를 또 수비드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번 레시피에 수비드가 많이 등장한 이유가 그냥 이 책 자체가 수비드 레시피 모음집이에요. 그 사과도 보면 레몬 좀 넣어놔가지고 갈변 하나도 안 일어났죠. 근데 되게 순간적으로 마늘인 줄 알았네. 그래서 여기에 사과도 넣어주고 와인이랑 설탕, 물 들어간 요 용액도 넣어줍니다. 이거는 근대입니다. 근대. 이거는 적근대, 이거는 그냥 근대. 신기한 것도 이 근대를 활용하는데 이 근대의 대부분 요 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질해 주겠습니다. 근대를 쌈으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익혀서 먹는 거 더군다나 수비드로 처음 먹어봅니다. 상상도 못했고. 그거 허브들 넣을 때 랩에 감싸는 거 했었잖아요. 또 여기서 해야 됩니다. 타임, 마늘, 월계수잎, 정향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 잘라서 준비를 해주고요. 색깔별로 다르게 해줘야 되네? 색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근대랑 그냥 근대랑 맛 차이가. 적근대, 그냥 근대. 그냥 근대가 조금 더 오이 같은 상쾌함이 있는 맛이고 얘는 약간 쌉싸름이 있는 맛이네요. 다르긴 하네. 근대 넣고 허브팩 넣고 백후추 살짝 갈아주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넣어줍니다. 적근대도 들어간 거 똑같고요. 근대 진공 잡아주고 근대 진공 잡아주고 그리고 수비도 온도는 꽤 높아요. 85도에 근대도 들어가고요. 사과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과는 30분, 근대는 1시간 15분 동안 수비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사실 여기 써있는 그게 뭐라 써있냐면요, 포크 퀵 소스라고 써있어요. 빠르게 만든 돼지 소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레시피를 보면서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인다이닝에서 말하는 간편한 소스란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퀵소스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레시피 디렉션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간편하다는 거고 지금.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팬을 아주 뜨겁게 예열을 해주는 거죠. 연기가 날 정도로 예열을 한 다음에 소뼈를 넣어줍니다. 소뼈 아니어도 돼요. 닭뼈, 그냥 뼈면 됩니다. 뼈를 넣어서 색을 진하게 내주래요. 뒤집어주고. 뼈에 색이 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한번 걷어내요. 처음에는 물을 넣어서 디글레이징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디렉션이 뭐라 써있냐면요, 첫 번째 디글레이징. 저렇게 디글레이징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치킨 스톡을 넣어주는 거예요. 치킨 스톡을 완전히 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운이 되잖아요. 양파, 당근, 대파를 넣어줍니다. 얘네들이 약간 색이 날 정도로 볶아준다 하더라고요. 네, 살짝 색이 났죠? 그럼 이제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토마토가 물이 많잖아요. 이 나오는 물로 디글레이징을 또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게 퀵소스라고 하는지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치킨속 넣어가지고 또 디글레이징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글레이징 몇 회차야? 이게 지금 5번째 디글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30분가량 시머링이라고 하죠. 약간 보글보글 끓어오는 온도에서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동안 육수를 시머링 해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옮겨줘요. 다른 냄비로. 이거를 원래 보통 육수 낼 때 얘는 다 짜주잖아요. 짜주면 탁해질 수 있다고 얘는 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소중하다. 한 방울 한 방울 최대한 더 털어줘야겠다고. 불을 높여서 이게 절반이 될 때까지 졸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어디가 간편한지 모르겠어. 파인다이닝에서 이게 간편한 편인 건가? 근데 제가 파인다이닝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거기서 만든 소스는 기본 12시간 걸렸거든요.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간편하긴 한데, 자, 기다리는 동안 뭐 스비드한 사과 한번 확인해볼까요? 사실 이 사과 익혀먹는 거 저 솔직히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 흐물거리는 식감 그거 너무 싫잖아요. 비주얼로만 봐서는 진짜 마늘 장아찌 같다. 원래 차갑게 식힌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뜨거울 때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막 그 흐물흐물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 익힌 사과에서 나오는 식감이 저는 솔직히 막 좋진 않네요. 하지만 뭐 이게 또 최종본이랑 먹으면 다를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식혔다가 최종본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수비대한 삼겹살이거든요. 차갑게 식혀놓은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일단 향 자체는 되게 향긋한 향이 나요. 아무래도 뭐 허브향 이런 거기 때문이겠죠. 되게 핑크빛을 좀 유지하긴 한다. 수육 같은 회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기가 있네. 여기 위에 뼈 있죠. 오돌뼈 부분을 좀 잘라냅니다. 껍질도 제거해줘요. 야, 근데 칼 들어가는 이 질감이 미쳤다. 갑자기 좀 기대가 되는데? 오돌뼈 제거한 부분 살짝만 먹어볼게요. 으스러지네 살이. 좀 짤 줄 알았는데 어우, 간이 딱이고 허브 향들이 골고루 싹 배어있다. 이거 와, 좋은데요 이거? 괜찮은데? 아까 퀵소스 여기에 얘를 다시 넣어줘요. 넣어주고 놀라운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졸여준다. 아니, 최양록 셰프님이 조림을 선호하는 데 다 이유가 있어. 지금 파인다이닝 레시피를 하면서 느낀 게 모든 과정을 다 조리면서 모든 맛을 응축시키는 과정이네. 소스 맛? 오, 맛이, 감칠맛이,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충분히 별 수 있도록 고기를 좀 돌려가면서 졸여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왜 얘는 이렇게 더 진하냐? 뼈가 그렇지 할 수 있겠다. 가니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했거든요? 후딱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팬을 준비해서 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부케가른이라고 허브 다발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당근, 타임, 샐러리, 월계수잎을 넣고 면보로 감싸줘요. 실로 한번 묶어주면 이게 정석적인 부케가른 방식이긴 해요. 퍼지지 않고 빼내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양파, 베이컨을 살짝 넣어줍니다. 마늘도 하나 넣어주고요. 먼저 베이컨에 기름이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볶아주는 거예요. 볶아주다가 군대잎 넣어주고 아까 준비한 부케가른이도 넣어줍니다. 치킨 스톡. 이 상태로 근대를 익혀주는데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파인다이닝식 족발 요리 했을 때 했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카투슈였나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부를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이 뚜껑인데 이렇게 종이 오일을 뚝 자르고 가운데 살짝 뚫어줘 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웃자고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어 봤고요.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쁘지 않죠? 사이즈 딱 맞아, 딱 맞아. 15분은 카투슈로 덮어서 익혀주고요. 나머지 15분 동안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또 졸여줍니다. 자, 이렇게 근대를 바싹 졸여주면 되는 겁니다. 또 얘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져 써야 돼가지고 근대들만 다 건져주겠습니다. 익혀낸 근대를 칼로 한번 다져준다. 베이컨 들어갔다. 양파가 들어갔네. 자, 이렇게 곱게 다져주면 이제 이 근대에 뭐라 불러야 되냐? 갑자기 드립 하나 생각남. 근데 이걸 뭐라 불러야 됨? 죄송합니다. 이제 소스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자, 여기 뭐뭐 들어가냐? 홀그레인 머스타드 25g, 디종 머스타드 5g, 꿀 5g, 에사비 3g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됩니다. 아니, 이 정도는 해야 킥소스지. 아까 그게 어떻게 킥소스야 도대체. 스비드로 익혀낸 근대도 잘라줘야 되는구나. 얘는 적근대, 이거는 근대. 한 요정도 사이즈로 맞춰 잘라주면 돼요. 근데 향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지? 플레이팅도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너무 부드러운데? 삼겹살이 건드리기만 해도 으스러져가지고 삼겹살 올려주고 한쪽에 그 근대 다진 거 있죠? 퀸넬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근대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 반대다. 여기에 사과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근대를 올려주는 거예요. 삼겹살 조련의 소스 있죠? 얘를 살짝 코팅을 시켜주고 쓱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퀵소스, 뭐야, 홀그레인이랑 꿀 이런 거 들어간 이 소스도 자 이제 완성본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뭐 사실 비주얼이 많이 다르긴 한데 이게 아마 일단 이 소스 색깔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 뼈의 종류도 좀 다를 테고, 그리고 원래 퀵소스는 제가 아까 쓴 뼈의 6배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협했다는 점. 뭐 비주얼은 그렇고 맛이나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일단 포크 들어가는 거 봐.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음. 와, 고기 질감 미쳤다. 고기만 먼저, 어휴, 너무 부드럽다. 이거 숟가락 퍼먹어야겠다. 고기가 그냥 다 으스러지네. 이거는 진짜 잇몸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예요. 진짜 말이 안 되게 부드러워. 자, 다음은 한번 이 가니쉬들이랑 먹어볼까요? 다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가니쉬가 이게 사실 삼겹살이 느끼하잖아요. 근데 가니쉬랑 먹었을 때 그냥 다 잡아주는데, 산미나 이런 근대 맛 이런 것들이 느끼함을 싹 잡아주네. 이게 이 사과가 얘가 킥임. 약간 물컹물컹 익었잖아요. 삼겹살이랑 먹었을 때 너무 튀지 않아가지고 야, 이거 조화가 좋네. 확실히 파인다이닝 요리를 해보면 셰프님의 의도가 다 드러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대들은 확실히 풍미를 좀 올려준 느낌이고, 사과는 산미로 느끼함을 잡아주고.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동파육에 가까운 질감의 고기 식감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삼겹살, 동파육 다 합쳐봐도 이 삼겹살이 질감이 가장 부드러워요.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소스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삼겹살을 염지, 수비드 이 두 개만 한번 해보시면 차원이 다른 삼겹살의 식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소스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발라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